안녕하세요. 고세롬입니다. 어딜 가든 제주에는 건강한 볼거리, 먹을거리, 또 즐길거리들이 참 많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참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이런 제주에서 자연 환경을 벗삼아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소망 하나로 제주에 정착한 이주민이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올해 제주 정착 5년째에 맞는 4월에서는요. 제주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란 주제로 책을 펴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그 주인공 홍창욱 씨를 모시고 제주에서의 육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방청객으로 13분이 오셨는데 사실 이렇게 큰 강연은 또 처음입니다. 그래서 13분이 1300명 정도로 될 정도로 저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긴 한데 제 이야기를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님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 인생을 책으로 한 권 써내봤으면 좋겠다 라고 누구나 갖고 있는 꿈이 있을 텐데 저는 30대에 이렇게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제 이야기이긴 하죠. 제가 아이를 키우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에세이식으로 내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제 책 이름이 제주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제 소개가 조금 있었는데요. 저는 제주 이주한 지 5년 차입니다. 저를 소개하는 가장 좋은 이름은 뽀뇨 아빠인데 둘째가 태어나서 둘째 이름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뽀뇨 하나 아빠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주로 이주를 해서 제주 이주에 관한 생활, 그리고 육아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농촌에서 또 일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에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한테 요청을 해서 써달라고 한 게 아니고 제가 굉장히 많은 곳에 이런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연재를 한 지는 처음부터 연재를 한 지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주 이주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 무릉리라고 하는 제주의 서남쪽 지역에 있는 굉장히 시골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나오는 농산물들을 도시에 있는 많은 주부님들께 배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주부님도 계시고 또 결혼 안 한 미혼분들, 여성분도 계실 텐데 저희 무릉애갓집 핵심 고객님이시거든요. 사실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또 이런 분들을 방청객으로 모시니까 또 더 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의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에게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100가지의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서 그 내용들을 인터넷에 올려서 운영하는 이런 팟캐스트라고 하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 이민 인터뷰라고 해서 제주 이주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래 제주 분들의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정착을 하기 위한 팁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본래 아시겠지만 사투리를 좀 쓰는데 원래 경상도 창원 사람입니다. 창원에서 나고 자랐고 말씀드렸듯이 무릉리라고 하는 마을처럼 굉장히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단감 주산지인데 저희 시골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목표가 있었죠. 제가 동기부여를 한 게 아니고 누군가 저한테 동기부여를 해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서울로 가야 된다. 누가 저한테 서울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 왠지 서울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처럼 저한테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낳았으면 누구나 대학을 가야 된다. 누구나 서울로 가야 된다.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뭐 한번 해보지도 못했고, 근데 어쨌든 20살 때 대학을 갔습니다. 예. 제가 10년 넘게 서울에서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서울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서 학교에 출퇴근할 수 있고, 학교에 출퇴근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뭐 왔다 갔다 통학할 수 있다는 거는 안정된 이제 집이 보장돼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맛있는 밥도 해줄 거고, 그리고 뭐 용돈도 많이 줄 수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서울 생활하면서 어려움에 좀 닥쳤었죠. 왜냐하면 IMF를 이제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좀 궁핍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뭐 여기 방송 촬영 아르바이트도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방청객에서 박수 치는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그리고 예식장 같은 데서 웨딩 촬영하는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웨딩 촬영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었어요. 예. 그렇게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이제 돈을 번다는 게.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뭐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열심히 살아야겠다. 남들처럼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해서 영어 학원에 갔어요. 영어 학원에 가서 영어 학원 수업을 듣고 아침에 밥을 먹고 회사 출근해서 퇴근했더니 밤 11시인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러면 뭐 열심히 했냐?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6시에 뭐 땡 하고 퇴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얼추 뭐 이것저것 일하다 보면 8시고, 뭐 거리로는 굉장히 멀지는 않았는데 차가 막히고 하다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시간이. 그래서 씻고 잠들려고 하면 11시. 그래서 내가 잠자는 시간하고 와이프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과연 이렇게 생활하기 위해서 이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10년 동안 고생을 했던가. 물론 부모들은 너는 서울 가서 성공하는 거야, 저의 삶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시골 분이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제가 서울에 10년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저희 하숙집 온 적이 없습니다. 예. 그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30대 때, 내가 20살 때 서울에 간다는 거는 나한테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 근데 지금 내 생활은 도대체 뭘까? 내가 원하는 삶일까? 그리고 과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미 있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내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심을 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렇게 되어버린 인생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굉장히 용기가 되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되게 겁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제주로 내려왔다 그러면, 야, 너 용기 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서울에서 사는 게 더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 인생을 허비해가면서 가족들하고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돈으로 보상을 받느냐, 또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서울에서 이렇게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뭔가 내 인생에 새로운 거를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한 개가 사실 제주 이주하는 거였습니다. 이주해서 생활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할 거예요. 나는 나고 자란 제주인데 제주가 뭐가 좋아가지고 그게 소원까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은 태어나자마자 제 소원 한 개를 이미 이루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뭘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막 정말 뭐 서울에 가서 뭐 성공을 하겠다, 장관이 되겠다, 돈을 벌겠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해보고 싶은 게 뭘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하고 5시에 일어나서 같이 11시에 퇴근하면서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우리 두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어떤 에너지만 있다면 어디에 가서든 정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고, 와이프한테 제주에 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와이프가 뜬금없이 제주야 했을 거예요, 와이프도. 근데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6개월 정도 제주에 이제 일자리를 꽉 알아봤었죠. 근데 와이프는 뭐 이 사람은 뭐 조금 있다가 뭐 금방 뭐 지쳐서 그만두겠지. 왜 그러냐면 6개월 동안 찾았다고 하는 거는 일자리 찾기가 그 정도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와이프가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오케이, 네가 제주에 가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제주에서 200만 원 이상 월급 받는 회사에 취직을 해라. 그러면 가겠다.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그냥 에너지를 엄청 이제 가지고 퇴근만 하면 무조건 컴퓨터 앞에 이제 해서 검색을 하고 또 제주에 이미 내려와 있었던 분한테 팁을 얻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했더니 마라도에 짜장면집 운영하는 부부를 모집한다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마라도 가서 짜장면집 하면 월 200만 원은 될 것 같은데 어떠냐, 한번 가볼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마라도에 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출퇴근하는 건가? 비 오면 또 어떻게 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짜장면 만드는 기술도 배워야 되는데, 근데 그 채용 공고에 봤더니 짜장면 만드는 기술도 가르쳐 주겠대요. 막 땡기는 거예요. 근데 제주섬에 가는데 제주섬에서 또 섬 속에 또 섬으로 들어간다는 게 우리한테 너무 큰 용기다. 힘들겠다. 너무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했던 것이 이제 제주 지역에 있는 IT 회사에서 작은 회사죠. 거기서 이제 채용 공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원해서 제가 이제 제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2009년도 11월 달이에요. 네. 조금 늦게 넘어가네요. 네. 네, 됐습니다. 저는 제주에 연구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연구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한 다리 건너서 두 다리 건너서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제주에 내려왔던 선배 한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제주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이셨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제주에 이주하는 사람들은 왠지 막 그런 꿈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정말 이쁜 집을 짓고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진짜 막 그림 속에 있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선배한테 일주일 만에 이제 만났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뭐 제주 생활은 어떻고 하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르게, 물론 이 선배도 제주 출신은 아니에요. 근데 제주 온 지 제가 왔을 때 6년 차 되셨던 선배님인데 저한테 딱 3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낙담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제가 막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제주에 왔기 때문에 제주 시내권에는 안 살 거야. 그리고 삼양동에서 외도까지 있는 거기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약간 외곽으로 갈 거야. 그리고 빈집 같은 게 있다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누구나 생각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회사를 다니지만 조금 있다가 만약에 내가 자리가 잡히면 새로운 어떤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새로운 걸 해보겠다. 돈도 없으면서 했는데 이제 그 선배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한참을 듣더니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이제 도시에서 빠르게 이렇게 살면서 힘들어하면서 제주에 왔는데 제주에 와가지고도 네가 그 생각을,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 근데 네가 오려고 했었던 제주는 그렇게 막 빨리 이렇게 뭔가 변화하고 하는 사회가 아니다. 이 지역 사회의 템포에 맞춰가지고 가야 된다. 제주 사회는 아주 느리지만 아주 느리게 천천히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네가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가겠어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하지만 노원차 제풀에 지쳐가지고 그래서 일을 그만둘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연 그런가? 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였냐면, 사실은 이주해가지고는 진짜 돈도 없는데 그 조그마한 돈을 어떻게든 뭔가를 막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야기를 했듯이 어떤 취직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일들 만들고 싶어. 아니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싶어. 그래서 적은 돈을 다 써버리는 거죠. 근데 그 선배가 한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제주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중소도시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울에서 두 사람이
버는 월 급여가 있지 않겠냐. 근데 제주에서 두 사람이 벌 수 있는 거는 서울에서 버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 그래서 서울에서 1,000만 원 버는 거하고 여기서 1,000만 원 버는 거하고 똑같이 벌겠지만 만약에 쓰는 거라고 치면 썼을 때 1,000만 원을 썼어. 서울에서는 1,000만 원 버는데 얼마 걸리지 않을 거야. 근데 제주에서 똑같은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걸지 마라. 너한테는 시간도 많고 기회도 많으니까 그 이야기를 했죠.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막 뭐 집을 어디다 뭐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외곽으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겠다 했는데 그 선배가 이야기한 게 와이프가 이제 만삭이 돼서 이제 와서 같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가 딱 위치를 딱 정해줬어요. 위치를 정해준 게 회사하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연세를 얻어라 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제주의 어떤 새로운 삶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이제 시작을 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저 멀리 있겠지만 시작은 이 완충지대에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한 게 제주시청 근처에 있는 도남 수선화 아파트에서 이제 첫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좀 이야기가 있는 게 도남 수선화가 지어진 지 좀 오래됐어요. 오래돼가지고 거실이라고 하는 게 거실 같은 게 없어요. 사실 방 3개인데 이제 구획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실이 이제 전혀 없는 거죠. 거실이 없는 거고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이제 원래 세면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좁고 하다 보니까 세면대를 떼어낸 거예요. 원래 집주인이. 그래서 와이프가 만삭인데 들어갔더니 이제 뭐가 씻을 수 있는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프한테 뭐 시내권에 그래도 좀 집을 얻었어 라고 해서 와이프가 처음에 와서 보더니 저한테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집을 어떻게 이런 집을 구할 수가 있냐. 임산부가 쪼그려서 앉아가지고 세수를 하라는 게 말이나 되냐 해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두고 한 2년 동안 이제 욕을 좀 많이 이제 와이프한테 욕을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주 생활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예. 제가 제주에 왔을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정말 좋았던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그래? 어떤 게 있냐면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걸리잖아요. 그럼 차에서 뭘 해요? 할 게 없어요. 책을 읽는다든지. 근데 막 흔들리기도 하고 뭘 해야 될까? 뭐 그 당시에만 해도 뭐 팟캐스트가 있긴 하나 어떤 걸 이제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이제 서울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제주에 오니까 9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는데 5분 걸려요. 6시에 퇴근해서 퇴근하면 6시 5분이죠. TV가 없어요, 집에. 가가지고 와이프하고 뭐 10시에 잔다, 11시에 잔다고 하면 그 시간 동안에 다 남는 거예요. 뭐 밥을 1시간 먹더라도 7시부터 10시, 11시까지 다 남는 시간이에요. 뭘 하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제가 그때 처음 와가지고 아는 사람이 많기는 하겠어요.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누구 만나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의 욕심이 뭐였냐면 제주 사람을 한 명이라도 제대로 사귀자. 제주 사람을 만나야 된다. 제주에 정착하려면 그게 욕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신문방송 전공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이제 기자들이 좀 있었어요. 후배 기자가 이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대외적인 활동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혹시 뭐 이제 어떤 게 좋겠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책 모임 같은 거 어떠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제주에 내려왔는데 요새 어떤 게 막 변화하고 있는지 어떤 트렌드 같은 걸 좀 알고 싶은 욕심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지? 요새 새로운 것들을 좀 듣고 싶은데 그래서 그 책 모임을 이야기를 했는데 책 모임을 이제 추천해줬는데 새벽 6시에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미친 사람들이 새벽 6시에 모여가지고 도대체 뭘 한다는 거야 도대체. 모임의 어떤 자장격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도대체 뭐야 이거 해가지고 뭐 우연히 이제 가게 됐죠. 가게 됐는데 실제 새벽 6시에 하는 거예요. 새벽 6시에 책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저는 시간이 남으니까 어차피 시간 많으니까 저녁에 책 읽고 아침에 가가지고 이제 했는데
뭐 보니까 되게 좀 멤버들도 좋아요. 그래,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지 해서 처음에 이제 읽었던 책이 기적의 사과. 기적의 사과는 어떤 거냐면 일본의 어떤 그 농부가 정말 무농약의 유기농 정말 맛있는 사과를 만들기까지의 몇 년간, 거의 한 9년간 이제 노력하면서 실패하고 자살 시도까지 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진 책이죠.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읽으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옆에 어머니 오셨었거든요. 한번 읽어드렸어요. 어머니가 미친 사람 아니냐고. 그냥 농약 한번 뿌리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책을 읽고 이제 제가 갔죠.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 발제하는 거 이야기 듣고 해가지고 이 사람 보통 사람들 아니다. 새벽 6시에 이렇게 나와서 책 모임 한다는 게 보통 열정이 아니겠다 생각을 해서 있는데 그 책 모임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너 책 모임 새로 나왔으니까 다음 발제 네가 맡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막 그래가지고 뭐 그래 그 다음 달에 준비를 해야겠다고 한 게 주제가 이제 트위터 관련된 거였어요. 하필 또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드릴 텐데 어쨌든 그 책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났다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또 한 개는 어차피 시간 많이 남고 이제 회사에서 거기 갔었던 회사에서 뭐 업무 강도가 강하고 한 건 아니니까 부업으로 돈벌이 한번 해봐라. 뭐 너도 신문방송학과 나오지 않았냐.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한 게 그럼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얘기를 했더니 제주 이주한 생활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를 저는 모르니까 생소한 눈으로 바라보면 뭔가 특이한 게 나올 거다. 네가 한번 써봐라 그러는 거예요. 내 거 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좋아. 그러면 내가 기획안 하나 만들겠어. 한 페이지짜리 만들었어요. 또 그걸 만들면 저는 또 막 이 에너지가 막 이거 엄청 나가지고 또 여기저기 다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그때 보냈던 게 한 수백 군데에 보냈던 것 같아요. 진짜 막 중앙 뭐 일간지에서부터 무슨 독일 무슨 뭐 선교사회 뭐 신문 이런 데까지 싹 다 보냈어요. 진짜 혹시나 이렇게 될까. 저는 이제 돈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내 이야기를 누군가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기자가 이야기한 게 제주 도민일보라고 들어봤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5번째 일간지가 창간이 됐어. 창간이 됐는데 창간됐기 때문에 내용을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채울 만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네가 먼저 한번 제안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 뭐 한번 해볼까? 해서 제안했는데 거기서 덜컥 돼버린 거예요. 예. 저는 이제 듣보잡이었죠. 듣보잡 아시죠? 예. 뭐 어디서 듣보잡이 명함을 내밀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명함을 내밀었는데 이제 됐죠. 돼가지고 이제 저의 정착일기가 그때부터 인제가 된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저희 그 최 교수라고 하는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제주에 대해서 뭘 아냐. 나중에 알고 나서도 그걸 써도 된다. 급하게 하지 마라. 괜히 이제 네가 잘 모르면서 쓰는 게 좀 그렇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보는 것도 좀 재미있지 않겠냐, 의미가 있지 않겠냐, 나름대로. 또 새로운 독자들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연재가 한 30회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민일보가 저한테 참 고마운 게 원고료를 줬어요, 진짜. 그러니까 되게 이제 지금은 이제 인터넷 뉴스나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됐는데 처음 창간호였는데도 사실 지역신문이 어렵다는 건 좀 아는데 고료를 책정을 할 정도로 해줘서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웠던 매체예요. 예. 그리고 이 독한 여기자 후배, 예, 저한테 이제 도움이 굉장히 많이 줬는데 이제 지금은 뭐 서울로 발령을 받아서 이제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위터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다음 달에 책 모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트위터 뭐지? 해보니까 문자 메시지식으로 해서 140자, 문자 메시지에 들어가는 140자를 누구한테 날려. 문자 메시지는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야기하는 건데 트위터라고 하는 거는 내 문자 메시지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다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이런 거죠. 카카오톡에서 100명을 다 끌어들인 다음에 야, 나 오늘 방송해 라고 해서 틱 날리는 게 트위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내용상으로는. 그게 이제 트위터라고 하는 건데 처음에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예, 왜 재밌었냐면 저는
처음에 이제 엄청 놀랐죠. 처음에는 이제 제가 독서 모임 왜 가려고 했냐면 최신 트렌드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정말 혁명적인 것이 어떤 거냐면 전국의 세계 사람들하고 동시간대에 이야기할 수가 있다. 실시간으로. 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야, 나 지금 방송국에 왔어. 물론 이제 지금은 너무 흔한 이야기가 됐어요. 페북이든 뭐든 지금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엄청 놀란 거예요. 난 제주에 있어. 지역적으로, 시간적으로 난 단절돼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야, 그건 무슨 소리야? 전 세계적으로 연결돼 있어.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막 온몸이 찌릿찌릿해졌어요. 내 이야기가 의미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 듣지 않겠어? 그래서 처음에는 전국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한번 이야기 팔로잉 해봤어요. 그 사람들이 강릉 이야기도 전해주겠지. 아니면 내 고향 창원 이야기도 전해지겠지. 그러면서 쭉 봤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트위터에 이제 맛이 간 사람들은 페인이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골몰했어요, 저도.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이거.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한 번 시작하면 애매해도 몰라봐.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은 정말 극소수가 됐는데, 이 트위터라고 하는 거 하면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도 들을 수 있대. 이효리 이야기도 바로 옆에서 들을 수 있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책 모임에서 이걸 발표를 하라고 하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나도 트렌드를 알고 싶은데. 예. 그래서 한 달 만에 이제 준비를 했어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어요, 진짜. 거기 오는 멤버들이 되게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책도 여러 권 읽고 내가 이거 완전 대박 해가지고 발표 준비 확실히 하겠어. 1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밤을 새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발표 전날 이제 그 다음에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태풍이 온다는 거 그래서 이상하다. 아무도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예전에 아시던 이제 한의원 원장님 계셨는데 그분도 이주한 지 얼마 안 되니까 형님 혹시 모르니까 아무도 없으면 안 되니까 형님이라도 좀 와주세요. 이제 하니까 이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오는데 이제 바람이 막 불고 막 간판이 날아가고 난리가 난 거죠. 몇 명이나 있을까? 갔더니 6명이 있는 거예요. 그 원장님 포함해서 6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막 한 달 동안 준비한 걸 확 이야기를 했죠. 저는 모르고 그냥 했어요. 그렇게 하나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모임의 좌장으로 있던 분이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어? 그냥 책 읽고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요? 나 밤새면서 준비했는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발표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만든 강의 아니고 한 달 동안 준비를 했는데 이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분명히 네가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야. 그러니까 태풍 와가지고 6명 왔다고 그러지 말고 60명이 앞에서 이야기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운이 좋게도 그런 기회도 솔직히 가졌었거든요. 이제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학생들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강연을 한 적도 있어요. 그게 이런 아주 단순한 시작에서부터 출발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튜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튜브 하면 지금 하니까 행어버 같은 거 유튜브에서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유튜브가 뭐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휴대폰에 유튜브 이런 마크가 있는데 잘 몰랐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르바이트를 했잖아요. 결혼식 웨딩 촬영을 했어요. 웨딩 촬영한 거를 비디오로 떠가지고 결혼식 신랑 신부한테 주는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예. 그래서 캠코더로 막 찍는데 스튜디오 사장님이 편집하기도 어려워. 요렇게 해서 편집하기 쉽게 찍어. 그래서 그렇게 찍고 테이프를 넘겨주면 그분이 그거를 이제 아날로그를 또 디지털로 변화를 해서 그걸 또 편집 프로그램 편집을 해서 그걸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서 그 담은 거를 이쁘게 어떻게 해서 전달하는 게 과정이었어요. 근데 유튜브라고 하는 놈이 좀 특이한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휴대폰이 있는데 그 휴대폰으로 여러분들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신 거 제가 이렇게 띵 촬영을 했어요. 동영상 촬영해서 그거를 휴대폰에서 바로 인터넷에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편집도 가능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느낀 거는 어떤 거냐면 촬영해서 편집해서
업로드해서 전달까지. 와, 무슨 4가지를 이 휴대폰 한 개에서 가능하냐. 와,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막 편집 프로그램 해가지고 막 뭐 깃털이 날리고 뭐 막 조명이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안 된다 하더라도, 물론 지금은 그것까지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거를 여기서 유튜브라고 하는 것에서 정말 그 자리에서 바로 올리는 게 가능해졌다.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트위터도 충격적이었는데 유튜브는 영상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영상으로. 그래서 그거 보고 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다 생각을 했고, 세 번째가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페이스북은 아이러브스쿨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처음 봤을 때 2002년, 1년도, 2년도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거 다 찾아준 다음에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사이트 개발됐고 좀 더 개방적이고 확장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제가 처음에는 트위터로 시작을 했어요. 트위터로 해서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났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제 인맥 관계에 솔직히 소원이 있었어요. 소원이 뭐냐면, 이주한 사람들 만나는 건 좋아요. 왜냐면 같은 좀 그 동료의식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근데 이 지역 사회에 대해서 알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려면 이주한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에 오랫동안 살면서 이 땅을 지켜오신 분들하고의 관계가 중요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분을 이제 소개받아서 이제 사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끊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울에서도 끊겼고, 우리가 혈연, 학연, 지연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제주도 왔으니까 난 독고다이 그냥 내 인생을 살겠어. 제가 나이가 30대 아직 40도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자기가 아무리 능력 있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 사는 삶은 아니잖아요. 특히 내가 전혀 인맥이 없는 곳에서 새로 시작을 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알던 사람하고 연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트렌드도 좋아.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시작을 해야겠어. 그래서 이 페이스북이라고 한 겁니다. 서론이 길었어요. 사실 서론이 길었는데 진짜 이야기는 이 이야기 하려고 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예요. 예.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기를 키워봤겠어요. 아기를 낳아 봤겠어요. 제주 온 지 얼마 안 돼서 6개월 만에 아기가 났어요. 아기가. 저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 뱃속에서 이런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하는가. 예. 아기 태어난 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쨌든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와이프가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전 소고기를 사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갔었죠. 소고기를 먹여야 힘을 쓰니까. 그래서 이제 사가지고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산부인과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지금 벌써 자궁문이 3cm나 열렸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와이프는 아무 저것도 없다는데. 그래 이야기했더니 오늘 밤이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아기 나올 수도 있다. 3cm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심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고 진통이 어떻게 오면 해야 된다. 와이프도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둘이 가가지고 이제 그래 오늘 이제 잘 먹어야지 해가지고 소고기 구우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와이프한테 혹시 이거 아냐? 얘기하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좀 모르니까 혹시 이제 간호사한테 전화를 해보자. 간호사한테 전화를 하는데, 와이프도 처음 나보니까 지금 어떠세요? 지금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설명을 하는데 간호사는 그래요. 그러면 조금 이따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밤이 이제 한 7시 정도 갔어요. 갔는데 와이프가 진통 3cm 열리는 것까지 없었다고 하는 와이프가 갑자기 소리를 확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자마자.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할지도 몰라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파서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난감했죠. 근데 원장 선생님 오시더니, 몇 시간 전에는 3cm 열리기 전까지는 무통이라고 할 정도로 감각이 없던 분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2시간 반 정도 이제 해서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애가 바로 이제 뽀뇨인데, 제가 그래서 트위터라고 하는 거 140자 내에 이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벤트 같은 게 있었어요. 이제 뭐 분유 같은 회사에서 이벤트를 주는 게 100일 연속으로 육아일기 쓰면 육아일기 쓴 거 하고 사진하고 해가지고 앨범 만들어준다, 이게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 알기도 전에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올린 게 이제 한 805일간 이제 육아일기를 계속 올렸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이제 그냥 신기하고 해가지고 올렸는데 805일 동안 진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올렸어요. 외국에 뭐 출장 가서도 올리고 해서 다 올렸어요. 올렸는데 제가 이제 올렸던 거는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거 뭐 트위터 140자 블로그도 있고 해서 이게 나중에는 우리 아이한테 굉장히 딱 한 줄이라 하더라도 우리 애한테 굉장히 소중한 기록이 되겠다. 그래서 진짜 단 하루도 이제 못했는데, 그거 다 올렸는데, 근데 정작 앨범은 못 받았어요. 그 거기 분유. 왜 못 받았냐면, 분유 회사에 매일매일 올렸어요, 진짜. 왜 그러냐면, 제가 다 이미 막 몇백일씩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이벤트를 나중에 알아가지고 한 개씩 맨날 퍼 나르는 거죠. 그래서 한 96일까지 퍼날랐어요. 근데 딱 하루를, 그 중간에 딱 하루를 깜빡해가지고 100일을 못 채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못하니까, 그래서 완전히 저는 멘붕이었어요. 멘붕이고, 결국엔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들고, 이제 이런 805일 동안 육아일기 썼는데 참 재밌었던 게 드렸듯이 유튜브라고 하는 게 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기록을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거는 만약에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아빠가 아이하고 이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다 보면 아이의 눈높이로 들어갑니다. 엄마들이 보기에는 저거 못 보겠다 할 정도로 좀 심한 게 나올 거예요. 좀 심하다 싶으면 이제 귀를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예. 아빠, 이거 맛있는 거 뽀니 한번 먹어야 되는데. 아니야. 아빠가 먹어야 돼. 아니야. 뽀뇨가 먹어야 돼. 자, 뽀뇨. 아니야. 아빠가 먹을 거야. 아니야. 뽀뇨한테 한 입 줘야지. 아빠는 뽀뇨 거잖아. 자, 뽀뇨 거잖아. 이유식을 안 먹으려고 해가지고 거잖아. 천사 아이고, 아빠, 맛있네. 악마 아빠 버전으로 한번 뽀뇨 거잖아. 이렇게 이제 먹으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아니야, 좋았어요. 아빠 줘야 돼. 아빠 줘. 아니야. 뽀뇨 거야. 알았지? 뽀뇨 최고. 최고. 이게 아마 2살 때 영상이고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찍어서 이제 계속해서 올렸거든요. 계속해서 올렸고 이제 요거는 아빠 육아라고 하는데 사실 엄마들이 보기에는 네가 해봐야 뭘 알겠냐. 네가 애를 놓긴 했어. 그리고 밤에 애기 깼을 때 새벽에 애기 깨고 할 때 네가 젖이나 물려봤어. 예, 그거 솔직히 인정합니다. 제가 어떤 방송에 그 육아 엄마하고 육아 아빠들하고 배틀 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아빠들이 완전히 졌어요. 완전히 졌는데 지금 아빠 육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이제 육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뭐 자기가 선택하든 선택 안 하든지 간에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됐어요.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아빠 육아하는 후배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당당히 이제 커밍아웃을 하자.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주위의 시선이라고 하는 거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뭐 남자가 오죽 못 났으면 와이프가 밖에서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와이프가 밖에서 돈 벌어오고 너는 애기 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600 며칠 동안 육아일기 썼어요.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거는 정말 저는 위대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에서도 아이 육아에서는 특히 이제 이번에 선거 결과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육아에 아빠가 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지금도 더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이를 길러. 난 딸 바보야. 나는 아들 바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커밍아웃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커밍아웃 하는 이제 아빠를 이제 지금은 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좀 보듬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엄마 육아하고 경쟁하려 하면 안 돼. 내가 엄마보다 잘해. 이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제 육아 배틀할 때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막 화장품 회사의 회장님이야. 회장님이고 돈도 막 수백억 벌어. 근데 굉장히 늦게 들어오죠. 늦게 들어와서 자기 아이한테 안아주면서 이제 물론 이제 아이가 기다리고 있겠죠. 엄마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30분간 아이하고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감을 한다. 그 엄마가 한 이야기가 나는 아빠가 뭐 한다고 하고 뭐 그거 중요한 그러니까 비교를 했을 때 뭐 안 중요하다 이것은 아니지만 근데 엄마하고 아이하고 교감하는 거는 5분이라 하더라도 족하다. 충분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100% 인정하고 이제 엄마 육아라고 하는 것에 다른 부분이 이제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을 아빠 육아는 채워줄 수 있다. 차라리 그 부분을 보자. 그래서 아빠 육아의 장점이 어딨냐? 바로 오늘 제주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 이 육아에 이제 있는 거죠. 예, 조금 이따 영상을 다 보시게 될 건데 오후 4시에 놀이터를 왜 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냐면 4시에 이제 아이들이 오잖아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이제 오고 그러면 이제 저도 하루 종일 이제 아이를 보다 보면 바깥 바람도 한번 쐬고 싶고 솔직히 나오면 아무도 없어요. 유모차 끌고 나오면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만날 사람이 없다는 거는 유모차 끌고 누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오후 4시에는 아주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아이들 데리고 놀이터에 쫙 모인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그 중에 아빠가 남자가 이제 좀 젊은 남자가 도대체 돈은 안 벌고 지금 4시에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하면서 가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오후 4시에 놀이터를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아빠 육아하는 사람은 소수자긴 해요. 굉장히 소수자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이고 누군가는 육아를 해야 돼. 뭐 계속 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잠시 할 수도 있는 일인데 난 육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 오후 4시에 놀이터를 피해서는 안 된다. 예. 그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자연 속으로 들어간 사실 이거 어디 방송이었어요. 볼륨이 요거 볼륨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예. 이게 뽀뇨가 3살 때 무슨 KBS의 무슨 방송에서 처음 귤 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와이프한테 욕을 엄청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가위를 처음 지어줬거든요. 이장님이 이렇게 따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가르쳐 줬는데 지금 2살 때 이렇게 잘 따더라고요. 예. 예, 거기다가 이제 이날 또 눈이 왔어요. 눈이 왔는데 이제 또 와이프가 이렇게 눈 오는데 이게 방송으로 나가면 시청자들 욕먹지 않겠냐. 아이들 학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이제 감귤 따는 걸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제 체험을 하게 되고 옆에 아마 이장님이신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 걸 볼까요? 예. 그 다음 영상을 보면 예. 요런 거 있습니다. 요런 거 이제 굉장히 힘든 요런 거 있습니다. 친구가 엄매 송아지 노래 부르네. 곧잘 걷는데 천천히 가세요. 교래 곧잘이었는데 무로리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영상이 화질이 조금 깨끗하진 않는데 와, 햇빛 난다, 햇빛. 햇빛 나요? 아이들하고 곧잘 걷기가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신평무릉 곧잘은 굉장히 넓고 안전한 데 비해서 교래는 이제 갈수록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길이 좀 험하긴 해요. 그래서 갓난아이는 힘들고 적어도 한 뭐 3살 이상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가면 뭐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곧잘도 가고 그다음이 한라산. 이거 이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 3살 아이를 데리고 한라산까지 가는데 이제 내려가는 길이에요. 천천히 가야 돼. 여기서는 고양이 어디 갔지? 고양이 어디 갔지? 그러니까 아이를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유인책이 많았어요. 유인책이 많았는데 호기심을 줘가지고 아이를 같이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 뭐 사탕을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올랐는데 제가 이날 죽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원칙이 이제 얘가 이제 3살이다 보니까 같이 간 사람들 중에 내기를 거는 거예요. 얘가 우리 가려고 하는 목표까지 갈까? 나는 못 간다 생각한다 하는 사람하고 나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이 내기를 건 거예요. 결국 그 두 사람은 내기 걸고 그냥 가버리고 저 이제 둘이서 이제 올라가는데 각오를 했죠. 절대 업어주지 않겠다. 절대 안고 가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죽도록 이제 힘들게 갔죠. 쉬어가다가 뭐 올라가다가 이제 했는데 이제 올라가는 사람이 저한테 이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애기한테 아빠 잘못 만나가지고 무슨 고생이냐 고생길이냐. 그래 뭐 어릴 때 고생은 뭐 사서도 한다 하면서 이제 쭉 올라갔는데 나중에 다양한 사람 만나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애기가 좋아하는 게 어떤 것 때문에 좋아하냐면 사람들이 위에 내려오다가 또 올라가다가 하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너 정말 대단하다. 아유 너 정말 대단하다. 아니면 뭐 짹짹 하면서 뭐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는 분도 또 계셨어요. 같이. 그래서 한 10분 동안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이제 목표 지점까지 올라갔죠. 근데 내려갈 때는 아빠나 못 가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가방에다가 이렇게 메고 꼬녀를 메고 한다름에 이제 내려갔는데 올라가는 거는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 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힘든 것도 있는데 꼬녀가 진짜 바다를 너무 좋아해요. 어이구. 바다는 진짜 사죽을 못 써요, 진짜. 이때가 물이 좀 차가웠거든요. 그러니까 긴 옷이죠. 물이 차가웠는데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절대 싸우기 전까지는 이제 못 나오는 거죠. 여기가 이제 금능인데, 이제 이러고 노는 거예요. 이러고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재밌어요, 뻔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데가 사실 이제 뭐 이런 금능도 있고 그 다음에 함덕도 있고 김영도 있고 월정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진짜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녔는데 제가 사실 여러 해수욕장을 갔는데 우리 제주에 사는 사람들은 2호 해수욕장을 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저는 2호 해수욕장이 너무 이제 좋았던 게 해지는 게 있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해지는 이 노을이 제가 그거를 마을에서 일하고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힘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다가도 그 노을 지는 거 보면 있잖아요. 정말 입만 딱 벌리고 한 1시간 동안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아기는 또 좋다고 막 모래 이렇게만 하고 놀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여름 한 달 동안 거의 저녁에는 여기다 있었어요. 이제 2호 해수욕장. 어머니요, 천천히 가, 천천히. 옷 다 버리죠, 뭐. 옷 다 버리고, 뭐, 난리가 아니었죠.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용눈인데, 용눈이 갔다 이제 내려갑니다. 올라가는 길이, 내려가는 길이에요. 꼬녀야? 꼬녀랑 아빠 그림자지?
아빠랑 뽀뇨. 아빠랑 뽀뇨. 뽀뇨 앞에 뭐가 있어? 앞에 쭉 봐봐 뭐가 있는지. 앞에 뭐가 있어? 사실 이런 영상들 보면 엄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아 일기에도 사실 엄마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사실 열심히 돈을 벌어줬기 때문에 물론 저도 이제 돈을 벌었어요. 같이 벌었는데 저는 아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돈을 벌었어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활이 가능했어요. 그게 아니고 와이프가 든든하게 그렇게 돈을 안 벌어줬으면 저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었죠. 육아책도 나올 수도 없었을 거고. 와이프는 그리고 저의 소원을 이루어준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육아하고 일 사이의 균형 찾기. 예. 그래서 제가 200만 원 월급 주는데 거기를 이제 왔어요. 오자마자 사장님이 사실은 이제 30만 원 깎았어요. 사장님이 원래 계약한 거가 있었는데 상황이 회사 사정이 안 좋고 하니까 30만 원 깎고 이제 시작을 해서 저는 솔직히 좋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뭐 계약은 다 했고 제주로 이사는 다 했는데 30만 원 깎고 가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저는 그게 수업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주에 왔기 때문에 난 수업료 낸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회사가 어디야? 하고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 회사에서 이제 1년 6개월 정도 다니면서 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저는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일을 찾고 있었어요, 사실은. 제주에서 오래 살고 싶은데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농산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월동 채소며 뭐 마늘이며 귤이며 이거는 저희 창원에 있는 시골 마을하고는 시골 마을은 쇠락했어요. 근데 제주도에 있는 시골 마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래도.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제 이런 곳에서 한번 일해보는 건 어떨까? 대신 월급여가 100만 원도 안 돼. 거기다가 기름값도 없어. 왔다 갔다 일하다 보면 뭐 가져다 주는 돈은 없을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신 아이는 볼 수 있겠어. 아이 보면서 일을 할 수 있겠어. 근데 동일한 시기에 비슷한 제안이 아니고 다른 제안이 들어왔어요. 너 신문방송학과 졸업했고 뭐 굉장히 좋은 급여 조건이긴 한데 여기서 한번 일을 해보자. 와이프한테 어떻게 할까? 근데 와이프가 이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육아라고 가족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육아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본인이 좋아하면서도 오래 할 수 있는 일들로 하는 건 어떠냐. 그래서 만약에 와이프가 야 100만 원도 안 주는 그 회사 때려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못했죠 사실은. 그래서 아내가 아이 키우면서 행복한 일 우리 하자.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럼 당신은 무슨 일을 하나요? 마을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이 있어요. 무릉이리에서 나오는 다양한 농산물들이 있는데 그 농산물을 육지에 있는 이제 500수십 명의 이제 560명, 550명 정도 집에다가 택배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걸 요즘은 꾸러미라고 하더라고요. 제주도가 요새 제주도에서 나온 건 무조건 비싸요. 소비자들한테는. 근데 산지에서 팔릴 때는 싸죠. 전국에서 이렇게 싼 농산물이 없을 정도로 싸요. 밭대기로 그냥 후려쳐가지고 그냥 해서 육지에 가가지고는 비싸게 파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제주 거다라고 하는 걸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소비되는 것도 많아요. 월동 채소들은 다 제주 거잖아요, 사실. 전국의 마늘의 10%도 대적 마늘인데. 근데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져서 이게 제주 거야라고 하면 돈을 더 받아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직거래를 추구하고 마을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이렇게 이제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만족했던 부분이 이제 그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해주는 직장이다. 솔직히 여러분들 어떤 직장에 아이 데리고 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 누가 인정하겠어요? 네. 인정 못하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한 부분이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한편으로 제가 그래요. 시골에서 나고 자라서 맨날 이제 박스 나르고 이제 저희는 단감이죠. 단감 박스 나르고 단감 이렇게 뭐 예전에 껍질도 벗겼어요. 껍질 벗기고 뭐 이런 일들 하면서 제가 요새 그런 일들 하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어릴 때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내 자식인 뽀녀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근데 내가 여기서 돈 적게 받는다. 아니면 내 일에 가치 부여를 안 한다면 내 아이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됐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돈 80만 원, 90만 원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자리에서 육아를 인정해 준다는 거, 마을에서 인정해 준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거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다 인정을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는 그래요. 9시부터 6시 퇴근. 그러면 그 시간 안에서는 다 회사 거. 이거 네 거 아니야. 웹사이트 뭐 이렇게 하고 하면 감시하는 거잖아요. 딴 일 하는지. 근데 급여를 적게 주는 대신 저한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블로그도 쓰고 인터뷰도 하고 다양한 일들 한 거죠. 예, 그래서 아이한테도 또 마을이라고 하는 게 생겼고 무릉리 가자라고 하면 좋아해요. 생겼고 저한테도 제 개인의 인생을 찾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 예. 그래서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예, 제가 블로그에 내용을 썼던 이야기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트위터나 이런 거에다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누가 날 찾아오겠다 기다리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나 이런 사람인데 듣보잡이긴 한데 내가 이런 거 한번 써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썼던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쌓였죠. 쌓여서 사실 이런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떤 장점이 있냐? 내가 다른 사람을 비교해봤을 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남들하고 똑같아가지고는 책을 만들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두 분 정도가 나는 내 일 관련해서 책을 쓰고 싶어. 두 분이 좀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아직 책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적은 안 하셨는데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책을 쓸 수 있냐? 물어봤더니 저는 이제 제가 사실 출판사에 찾아가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참 운이 좋은 사람인 게 말씀드렸듯이 제주는 지금 엄청 뜨거워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1년에 뭐 4,000명, 뭐 7,000명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제주에서 한 달 살기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유행할 정도로 난 제주에서 처음엔 그랬어요. 나 제주에서는 평생 살고 싶어. 저처럼. 그래서 이주를 한 사람들. 그러려고 하니까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겠어. 성공할지도 모르겠어. 그게 아니고 한 달 정도만 제주도에서 아이들하고 한번 살아보자. 실제 그래요. 엄마들 사이에서는 제주에서 한 달 살기가 완전히 뜨거운 아이템이 됐어요. 예, 그래서 유명 블로거들이 그 관련해서 쓰고 어떤 사람들은 막 해가지고 그 책에 나온 것처럼 그 책이 어떤 책이냐 그러면 어쨌든 그 북하우스라고 이제 제 책이 나왔는데 제주에서 아이들과 한 달 살기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그게 듣보잡 작가가 썼는데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후속편으로 기획을 하고 있었던 거. 어떤 거냐면 이제 한 달 사는 게 아니고 제주에서 아이 키우면 사는 거에 대한 부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겠냐. 그러면 그렇게 지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뭐 아빠 육아하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할 수 있는 찌질하면서 이상한 놈일 수 있는 제가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기록하고 공유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했고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계약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케이, 난 블로그 다 준비해놨어. 해서 사실 아빠 육아에 대한 걸 엄청 썼어요. 내용들을 썼는데 출판사에서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제주 여행이나 이런 것들 조금 버무리고 해서 아빠 육아에 대한 부분은 사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책이 나온 이후에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사실 주위에 저도 제주 생활을 하면서 주위에 이제 아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근데 제가 꼭 감사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이제 모시고 이제 감사회를 열었습니다. 감사회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게 많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초대를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뭐 간단하게 이제 공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책을 썼는데
제가 책 썼다고 나는 책 쓴 사람이야. 제가 유명한 저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 썼다고 하는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크를 하는 거죠. 노크를 한다는 건 뭐 또 유명한 블로거들한테도 좀 보내드리고, 그리고 방송사에도 또 한번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책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하게 소개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출판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게 있어요. 이제 상품이에요, 상품. 상품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지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제가 육아를 할 때 아빠 육아에 대한 내용들 좀 집어넣고 싶긴 한데 솔직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 책에서 좀 많이 빠졌어요. 그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이 이제 나왔고, 앞으로 이제 제주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 아니면 제주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트렌드가 될 겁니다. 지금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되고, 제주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좀 더 다양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물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슬로우하게 세상이 변화되듯이 너무 이제 급하게 이렇게 쫓아가야겠다 하는 삶에서는 조금 이제 거리를 두면서 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야기를 못한 책에서 못한 게 좀 있어요. 네, 이제 사실 이제 요 이야기를 하면 이제 좀 슬퍼지는 이야기들도 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요 얘기는 이제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봤으면 해서 책에는 이제 밝히지는 못했는데, 사실 밝히지 못한 건 아니고 제가 이런 걸 써서 넘겼어요. 넘겼는데 그거는 좀 그래서 이제 빠졌는데, 이제 아이를 이제 제가 데리고 처음에 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아이를 데리고 이제 출근할 때 노래를 부르면서 출근했어요. 제가 이제 신제주 쪽에 있었는데 이제 무릉리까지 이제 출퇴근한 거죠. 그러니까 뭐 돌진한 아이를 데리고 하루에 막 2시간씩 운전한다는 건 이제 아이한테도 어쩔지는 몰랐는데 일이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매일같이 출근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정신없이 포장 작업 이런 것들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포장이 어떤 데는 이제 그 참깨 하고 뭐 또 참조개 하고 이런 것들을 포장을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주소 붙이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이제 그때 2살, 3살? 2살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이제 정신없이 붙이고 있는데 이제 옆에서 아이가 이제 봐달라고 이제 저거 옆에서 이렇게 바지가랑이 이제 붙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는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든지 아니면 옆집에 맡기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원칙이 있었어요. 어떤 원칙이냐면 36개월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키우자. 근데 우리 부부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 아는 사람이 없다. 아이를 좀 봐주세요라고 해서 맡길 수 있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이프는 이제 돈 벌러 가고 저도 돈 벌러 갔는데 아이를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하필 이제 그게 저 혼자서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모르겠는데, 거기 또 이제 수산물 하시는 사장님, 여자 사장님인데 굉장히 무뚝뚝하고 되게 막 그랬어요. 박스는 쌓이죠. 기표지는 붙여야 되죠. 아이는 옆에서 막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막 지게차 가끔씩 왔다 갔다 하죠.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중단시킬 수는 없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저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장님은 또 주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데리고, 사실 이제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를 데리고 이제 차를 이제 약간 그늘진 데 이렇게 해서 유각 이제 카시트에 이렇게 묶어놓고 아이를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또 작업을 했죠. 제가 이제 그 마음을 참 어떻게 표현을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를 악물고 이제 일을 했죠.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 이제 뭐 그 사장님은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옆에 있는 분들이 아이 어떻게 저거 했는지 한번 보라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아이가 이제 몸을 이렇게 틀고 이제 물다가 이제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정말 눈물이 진짜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인 적도 많아요, 솔직히. 제대로 못 챙겨 먹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유하고 빵으로 이렇게 먹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뭐 하기도 했고 이렇게 이제 눈물 나는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뽀뇨 이제 돌잔치를 했는데 원래는 사실 이제 이주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좀 약간은 불쌍하게 볼 필요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주를 했는데 자기가 좋아서 이주를 했어. 그럼 네가 감당을 해야 돼. 인정은 하는데 사람이 자기 혼자 말씀드려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누구하고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돌잔치를 제가 창원에 가서 식구들하고 밥 먹고 처가가 전주거든요. 전라도 여자여서 전주 가서 또 밥 먹고 그래서 제주에서는 솔직히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주에서는 안 하려고 왜냐면 누구 돌잔치에 초대할 만한 그렇게 뭐 친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게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밥만 먹으면 되지 아니면 그냥 하지 말자 와이프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생각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아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아이가 결국에는 크고 하면 이 제주 지역에 있는 분들이 뽀니 왔냐라고 하면서 아는 척을 하실 텐데 진짜 안면만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초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제 제안한 게 돌잔치가 우리가 그냥 돈을 받고 음식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는 분들한테 그냥 김밥 한 줄이라도 좋고 과일 하나라도 좋으니까 그냥 그거를 같이 나눠 먹는 그냥 조촐한 저거 파티를 하자. 그러면 장소는 어떻게 할 거냐. 장소 어디 하지? 했는데 마침 이제 그 간드락 소극장이라고 대표님이 여기 어떠냐 해서 오케이 좋다 해서 거기를 빌렸어요. 거기를 빌려가지고 이제 뭐 할당을 해줬죠. 뭐 교수님은 뭐 사오시고 누구는 뭐 사오고 누구는 떡볶이 하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너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싸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할 거냐? 와이프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뭐 할래? 그때 와이프가 그때 제가 대금을 불기 시작했거든요. 저보고 대금을 불래요. 그래서 그래 도전 한번 해보지 뭐. 한 달 정도 배웠으니까 뭐 충분하겠지. 여기 소극장이잖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쭉 왔죠. 쭉 와가지고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밥을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와이프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서 노래를 부르고 이제 했어요. 둘이서 이제 기억했죠.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뽀뇨 아빠의 대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대금을 이제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소리가 나올 줄 알았어요. 소리가 나올 줄 알고 이거는 그냥 연습하는 거야 해가지고 후후 부는데 이제 후후 소리는 나더라고요. 후후 소리 나니까 이제 시작하겠지 이제 하는데 이게 음대로 이게 아리랑인데 제일 1번 곡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하는 곡인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웅성웅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언제까지 연습하는 거야? 막 이런 소리들이 확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저희 장모님이 이제 원래 장모님이 음식을 또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장모님이 앞에 노란 옷을 입고 계셨던 거예요. 장모님이 이제 레이저를 쏘고 계시는 게 저한테 아주 그냥 이 가슴에 확 타면서 하는데 소리가 결국에는 안 났죠. 소리가 안 나고 소리 안 나서 거의 이거는 하는 동 마는 동 해가지고 장모님이 저한테 이제 그랬어요. 너 어디 가서 다시는 대금 불지 마라. 너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난다. 그래서 그런 적도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부끄러움이 없냐면 제가 이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고 새로운 것들을 조금씩 쌓아나간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시작부터 잘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육아를 시작했고 이제 기록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육아 아빠 한다 그러면 야 와이프가 돈 벌고 넌 도대체 뭐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TV에 나왔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제가 집에서는 우야라고 불리는데 우야 너 TV 나왔는데 어떻다더라 집에서 애 보고 있다면서 이렇게 나오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아 배틀 이런 데 나갔어요. 원래는 이제 제가
선한 아빠, 이제 그 천사 아빠, 악마 아빠, 이게 이제 그 블로그로 해서 그걸 올렸는데 그게 재밌었나 봐요. 작가가 그거를 스튜디오에서 똑같이 한번 해봐라. 그래서 엄청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을 엄청 했어요. 엄청 하고 이제 하는데 원래는 이제 뭐 한두 시간 해야 되는데 6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녹화를. 그리고 대본대로 또 진행도 안 돼요. 막 사람들이 서로 나오려고 막 서로 막 끼어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송하는 이제 그 6시간 동안 그 육아 아빠로 소개 딱 한 번 되고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고 이제 그냥 이렇게 쓸쓸하게 마감을 했다는 이야기. 예,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육아를 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좀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별짓을 다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엄마를 좀 커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제 애한테 이제 애기가 막 쭈쭈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제 어릴 때였죠. 엄마가 이제 나가고 엄마가 이제 아빠도 있으면 원래 이제 체인지를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와이프가 육아하고 저는 이제 그 회사 다닐 때 애기 이제 와이프가 나 바깥 나들이 하고 올 테니까 자기가 이제 애기 봐. 그래서 애기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제 애기한테 젖을 물리면 애기가 이제 젖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물려봤는데 그거는 육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어려운 일인데 이제 용기를 가지게 된 게 아래층에 있는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제 온 거예요. 갑자기 똑똑똑 이제 노크를 하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애기를 한 30분 봐달라. 그래서 이거 저한테 큰 도전이긴 한데 뽀뇨가 있으니까 가능하겠다. 그리고 이 아줌마가 나가네요.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이 애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애가. 준인데 준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이제 뽀뇨가 이제 우니까 막 준이한테 막 과자를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아이다 그러면 익숙할 텐데 남의 집 아이가 오자마자 우는데 그걸 30분 동안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완전 미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뽀로로 노래를 틀어줬어요. 뽀로로 노래를 틀어줬는데 준이는 계속 울고 뽀뇨는 좋아가지고 뽀로로 노래를 들으면서 춤을 추고 이렇게 했었던 30분 동안 이제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아주머니가 좀 빨리 돌아왔어요. 뭐 30분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육아라고 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또 이제 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육아를 해오면서 제주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아이 키우는 걸 용인해주는 마을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책을 내기까지 사실은 저를 알고 저희 가족을 아는 사람들이 뽀뇨 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뽀뇨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컸으면 좋겠다 라고 응원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자기 책을 낸다고 하는 것만큼 진짜 뭐 큰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3대 소원, 제주에 내려왔을 때 3대 소원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제주에 이주해서 살고 싶다. 제주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대도시의 그런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과 함께 세계여행은 누구나 꿈꾸는 건데 요즘 세계여행 다니는 사람 정말 많아요.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세계여행 가자. 와이프가 10년 뒤에 가자. 10년 뒤에 이제 갈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사실은 시집 내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그냥 에세이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픔이 그대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상품하고는 좀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내 진짜 온전한 나의 어떤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제 꿈은 어떤 거였냐면 출판 기념회가 있어요. 출판 기념회가 있고 출판 기념회에 오신 많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누나들이 쪼르륵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소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래 살진 않았지만
내가 내 이름으로 시라고 하는 걸 지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게 내 인생의 꿈이었다. 근데 그 출판 기념회 때 어머니하고 내 가족들이 와서 너무 행복하다 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잊지를 않았어요. 항상 그 장면을 머릿속에 판에 박히듯이 생각을 했어요. 항상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시집이 아니라는 거. 시집이 아니지만 육아책으로 그거를 한 반 정도는 이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출판 감사회 때 오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다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서울에서 살면서 인생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름다운 제주에서 사람들 아름다운 제주에서 부대끼면서 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내려왔다. 근데 내 인생에 또 다른 꿈을 이루게 해준 거는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근데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우리 가족들을 챙겨주시고 항상 칭찬해준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 이야기를 이제 했죠. 그리고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이야기밖에 안 해요. 뽀니 아빠 출판 기념회 감사해 갔더니 눈물만 흘리더라. 나중에 쪽팔려가지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정말 이루고 싶어 하는 어떤 꿈이 있다면 내가 이룰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도전한다면 그 꿈을 이룬 거에 대한 성취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을 또 성장하게 만든다. 성장하게 만들고 그 성장한 것이 또 다른 동력이 되어서 난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크고 사실 그거를 옆에서 보는 와이프는 어땠겠어요. 200만 원 받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 제주로 가서 살자고 했을 때 와이프가 오케이 한 거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와이프를 이고 살아야 된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와이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육아책에서도 사실은 와이프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 마지막에 에필로그 마지막에 끝나는 거를 와이프가 썼어요. 썼고 와이프는 지금 이제 또 다른 꿈을 위해서 원래는 고시 공부를 하셨던 분인데 고시 공부에 이제 계속 조금 떨어지고 해서 지금은 동화 작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훨씬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분이 또 이런 자리에서 강연을 할 날이 저는 올 거라고 보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 아이하고의 어떤 생활을 짧게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요 방송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4살 때 이제 만든 건데 한번 보실래요? 소리 조금 키워주셔도 됩니다. 의자 앉아있으니까 어때요? 어이구 넘어간다. 저는 제주에서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강의 주제인데 정말 제가 사랑하는 곳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고 또 아이도 제주에서 행복하게 클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경쟁으로 생각하고 똑같은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남들과는 다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것을
끌어내고 그곳으로 향해 가는 것. 그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제주로 오게 만든 힘 그리고 제가 제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어떤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솔직히 제가 도사들은 앞에 계신데 사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한데 그냥 제가 느끼기로는 아이가 하루하루 성장하듯이 아빠도 성장한다. 부모도 자란다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하고 하루하루 다르게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이런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큰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라산에 오르는 게 매일 똑같이 있는 한라산이긴 해요. 365일 언제든 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하고 함께 오르는 한라산이라고 하면 아마 다르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목표를 이뤘어요. 아마 좀 주무시는 분이 좀 계실 것 같다라 생각 많이 했는데 정말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제 이야기에 또 웃어주시고 하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가족의 의미 또 내 소중한 자녀의 의미를 종종 잊곤 하죠. 자녀를 위해 제주 정착을 결심하고 또 자연과 더불어서 아이를 키우는 홍창욱 씨의 모습이 많은 걸 깨닫게 해줍니다. KBS 초대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